어려운 뉴스는 쉽게, 복잡한 세상 소식은 간단하게 전해드리는 이슈펀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윤석희 기자와 이승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이슈펀치 시간입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 중단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문 대표가 민생 문제는 여당 단체장도 만나겠다며 홍 지사를 찾아갔는데 입장차만 확인한 채 발길을 돌렸습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란이 점입 가경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중국 측의 도를 넘어선 반발 움직임에 우리 정부가 안보 차원의 문제라며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미국도 중국과 팽팽한 기싸움을 시작한 분위기입니다. 오늘 이슈펀치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무상급식 논란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홍준표 경남지사를 찾았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발길을 돌렸습니다. 민생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를 떠나 적극적으로 만나겠다는 문 대표의 통합 의지를 담은 일정이었지만 갈등만 두드러졌습니다. 문 대표는 잘못된 길을 가신다고 거듭 지적했고 홍 지사는 나중에 판단할 일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대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직도 해법이 남아 있는지 좀 아직도 제가 중재라도 할 여지가 있는지 그거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지금 이제 언론이고 일각에서는 무상급식이 중단됐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무상급식이 중단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보편적 무상급식에서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을 했다. 자, 어쨌든 그런 그 급식을 지금 다른 곳에서는 다 하고 있는데 경남도에서만 이제 금년부터 중단하게 된 것은 맞는 거죠. 이미 12월 5일 날 작년에 예산이 확정이 됐는데 그 예산이 확정된 예산을 의회가 정해준 대로 집행하는 것이 그게 집행부의 도리입니다. 그게 바뀌지 않는 한 우리가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아유, 천하의 홍준표 지사님이 의회 뒤에 숨으시겠습니까? 접근하시는 게 거의 이제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교육 현장에 가보면요. 밥보다 중요한 게 공부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래까지 성장하게 된 배경은 전부 그 학교 공부에 있습니다. 그래, 공부를 하러 지금 학교 가는 거지 밥 먹으러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재정 형편이 애들 밥을 못 먹일 정도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예산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이런 의지의 문제죠. 그런데 이 논쟁을 제가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 논쟁은 아마 우리끼리 밤새 해도 이것은 끝이 없을 것 같고 다만 해법이 없다면 또 예산 다 확정됐으니 이제 길이 없다라는 말만 되풀이 할 거라면 저는 일어서서 가겠습니다. 아니 그 대표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럼 대안을 갖고 오셔야죠. 여기 오셨으면 경남 사람들한테 대안을 갖고 오셔야죠. 이렇게 도의회 뒤에 숨지 마시고 도의회가 다 지사님이 드라이브 거셔가지고 그런 거 다 천하가 다 알고 과정도 다 보도가 되고 했는데 이제 와서 도의회가 예산 결정했으니 어쩔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그 말을 누가 그것을 중앙에서 대안을 갖고 오십시오. 대안을 가져오시면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해서 수용할지 그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고 그러네요. 소득이 나는 대표님이 좋은 대안을 가져올 줄 알았습니다. 여기다 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두 분 다시 정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외교가 아닌 안보의 관점에서 다루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주변국이 나름의 입장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의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경고했습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가시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중순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통합 국방협의체 고위급 회의에서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한미 국방부의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
공식 또는 비공식 의제로 사드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7개 포대로 구성된 미국 사드 프로그램의 인도 시점을 고려할 때 미국으로서는 배치 지역 결정을 마냥 미룰 수는 없는 상황. 미국은 사드 개발업체인 로키드 마틴으로부터 이미 4개 포대를 인수해 본토에 3개, 괌에 1개 포대를 배치했습니다. 나머지 3개 포대가 배치될 지역으로는 미군 기지가 있는 일본 도쿄와 오키나와, 우리나라의 평택이 유력하게 꼽힙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간 협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비용을 미국과 분담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반발을 고려해 탐지거리가 2,000km에 이르는 전방기지 모드 레이더 배치도 곤란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6일 서울을 방문한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이 타당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바란다는 외교어법을 사용했지만 사실상 반대한다는 의사표시인데요. 일단 미국은 사드 배치를 결정한 적도 협의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중국과 팽팽한 기싸움을 시작한 분위기입니다. 미국의 공식 입장은 아직 변함이 없습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결정한 적도 한국과 협의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We have not, as I stated before, we have not formally consulted with South Korea on THAAD deployment. I don't have anything else to read out. 미 국방부 역시 어제 연합뉴스에 보낸 답변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양국 간에 전혀 논의나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에 제동을 걸고 있는 데 대해선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을 찾은 데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이런 중국의 움직임을 의아하게 여긴다고 말한 데 이어 젠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이 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Why are the Chinese opposed? I would ask the Chinese government that question. I'm not going to speak on behalf of the Chinese government.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있어 미국이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는 물밑 기싸움을 벌이는 모양새입니다.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를 놓고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과 중국도 치열한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정작 사드의 표적인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편을 들기는커녕 사드가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라는 엉뚱한 소리까지 늘어놓고 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I do know that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face a significant threat from North Korea's growing ballistic missile program.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유발한 장본인은 북한인 겁니다. 하지만 정작 사드에 반발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아니라 바다 건너 중국입니다. 피로 맺어진 군사동맹인 중국이 펄펄 뛰는데도 북한에서는 사드 배치를 직접 겨냥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을 편드는 발언조차 없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최근 미국의 사드 배치 목표가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압박하려는 것이라며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응하는 러시아를 대변한 바 있습니다. 반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을 소개하는 기사는 북한 매체에서 단 한 줄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해 말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 교체 때 연일 관련 보도를 내놓았던 것과 달리 5년 만에 이뤄진 중국 대사의 교체 사실을 전혀 언급조차 안 한 북한. 장성택 처형 사건 이후 관계가 악화된 후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는 북한과 중국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를 놓고도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역점을 뒀던 자원외교 사업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으로 칼날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러시아 유전 개발을 하겠다며 3천억 원을 날린 경남기업과 한국석유공사를 압수수색했는데요. 수사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포스코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비자금 창구 역할을 한 협력사들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주변부에서 증거를 확보해 심장부를 노리는 모양새인데 조만간 정준양 전 회장을 소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정부가 부정부패 척결을 선언한 이후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의 수사가 어떤 성과를 보여줄지 관심입니다. 이슈펀치였습니다.